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김환의 죽은 자의 집 청소입니다.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부제목 분리수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안에서 사람이 죽은 채 석 달이 흘렀을까? 3층 현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를 기다리는 것은 복도만큼 기다란 어둠과 정적뿐이었다. 설명을 미리 듣고 오지 않았다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낌새도 알아챌 수 없었을 것이다. 문 앞에서도 죽은 자에 응당한 자기소개 같은 냄새가 나지 않았다. 복도의 막다른 벽에 붙은 시간을 두고 이따금 분사되는 방향제일 레몬 냄새가 어슴풀에 느껴질 뿐이었다. 건물은 1층이 들어설 공간에 필로티라고 부르는 육중한 기둥을 세워 주차장을 만든 전형적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층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총 6개의 원룸이 좌우로 마주보는 구조. 이 좁다란 건물에 20세대가 넘는 독립가구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이 건물과 어깨동무하는 주변 건물도 구조가 엇비슷하다. 이 건물은 거대한 공장단지를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원룸촌의 남쪽 테두리에 자리 잡고 있다. 6개의 숫자를 누르자 신호음과 함께 현관문 잠금 장치가 열린다. 문을 열자마자 복도의 공기와 상반되는 역한 냄새가 강렬하게 마치 감당 못할 만큼 많은 양의 고추냉이가 든 초밥을 삼킬 때처럼 코 윗부분까지 순식간에 뚫고 올라온다. 들어서서 급히 문을 닫는다. 내게 일을 맡긴 건물주가 통화를 하며 누누이 부탁한 말이 떠오른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알면 다 빠져나가요. 절대로 그 건물에 사는 누구도 알게 해선 안 됩니다. 우선 본능적으로 발길이 창문으로 향한다. 숨부터 좀 쉬자. 상황 파악은 그 다음이다. 하지만 창문은 생각처럼 쉽게 열리지 않는다. 청록색 천면 테이프를 직사각형의 창틀 사방으로 꼼꼼하게 붙였기 때문이다. 바깥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일부러 막아놓은 것이다. 칼을 꺼내 테이프의 한 귀퉁이를 일으켜 세우곤 양손에 엄지와 검지로 붙잡아 힘주어 천천히 잡아당긴다. 득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가 힘겹게 뜯겨나간다. 그 자리에는 가로 세로로 촘촘히 직조된 망사가 여분의 본드에 붙어서 뚜렷하게 존재를 남긴다. 창문을 열자 그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자비 없는 세상을 원망하고 죽은 인간조차도 그 자리에 방치된 채 오랫동안 썩어갔다면 그 냄새는 자비가 없다. 죽은 이가 만들어 놓은 완벽한 밀실. 착화탄으로 자신을 실수 없이 죽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현관문의 좌우와 위아래 틈 역시 청록색 천면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아놓았다. 문 아래 우유나 신문을 넣을 수 있는 원형 투입구도 테이프를 가로로 여러 겹 붙여서 막았다. 화장실에 배수구와 환풍기를 비롯하여 가스레인지 위에 팬이나 싱크대에 배수구까지 집안의 모든 구멍을 찾아서 완벽하게 틀어 막았다. 신중하게 단추를 채우듯 밀폐 과정을 하나하나 거치고 화장실 바닥에 캠핑용 간이화로를 놓고 착화탄 여러 개를 얹어 불을 피웠으리라. 침대 매트리스엔 검은색 눈사람처럼 맞붙은 원형 핏자국 2개가 선명하고 갈색 스타킹을 벗어놓은 것처럼 길쭉하고 피부 조직이 오그라든 채 들러붙어 있다. 거울 앞에 놓인 여러 화장품 용기 사이에
사진이 어디론가 사라진 두 개의 빈 액자가 세워져 있다. 화장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착화탄 젤을 쓸어 담으며 문득 떠오른 생각. 화로 근처에 있어야 할 라이터 같은 점화 장치가 없다. 토치 램프나 하다못해 제과점 성냥조차 없이 무슨 방법으로 불을 붙였을까? 여느 착화탄 자살 현장에 비하면 화로 주변이 너무 깨끗하다. 구조대원이나 경찰의 현장 감식반이 앞서 다녀갔을 테지만 자살 현장에서 그런 것을 치우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시체를 수습하느라 사용한 보호 장갑이나 신발 덮개, 거즈 따위의 소모품을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것이 다반사. 쓰레기를 만들고 가는 일은 있어도 줄이고 가는 일은 없다. 집주인은 이곳에 유족조차 다녀가지 않았다고 했다. 의문은 현관문 왼쪽에 놓인 가정용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며 풀렸다.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구분해두기 위해 4칸으로 나누어진 수거함에 사라진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불을 피우는 데 쓴 금속 토치 램프와 부탄가스 캔은 철 종류를 모으는 칸에, 화로의 포장지와 택배 상자는 납작하게 접힌 채 종이칸에, 또 부탄가스 캔의 빨간 노즐막에는 플라스틱 칸에 착실하게 담겨 있었다. 자살 직전에 분리수거라니.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이전에 다른 자살자의 집에서 번개탄 껍질을 정리해둔 광경을 본 적은 있지만 이것은 너무나 본격적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착화탄에 불을 붙이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고? 그 상황에서 대체 무슨 심정으로? 자기 죽음 앞에서조차 이렇게 초연한 공중도덕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막강한 도덕과 율법이 있기에 죽음을 앞둔 사람마저 이토록 무자비하게 몰아붙였는가? 유품을 담은 봉지와 마대를 주차장으로 내릴 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키 작은 남자가 먼발치에서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나에게 유품 정리 업체에서 왔냐고 묻고는 자신을 이 건물의 계단 청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30살이나 됐을까? 착한 분이었어요. 인사성도 바르고 맨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말을 쏟아내는 그를 데리고 서둘러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매년 설날과 추석엔 양말이나 식용유 세트 같은 것을 준비해서 주곤 했어요. 알던 분이셨군요. 뭐라 위로해드릴 말이 없네요. 그런데 우리 이야기를 누가 들으면 안 되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예, 저도 알아요. 집주인도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가 열쇠로 문을 따고 집안을 봤으니까요. 저는 그 아가씨 몇 달 안 보이기에 이사 갔거니 했죠. 말없이 떠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섭섭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청소하러 왔을 때 저기서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려오더라고요. 가려져 있으니까 나는 그게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개나 고양이?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으니까요. 구조대원이 떠나고 나서야 집주인이 내려와서 301호 여자가 죽었다고 했죠. 사내는 담배 하나를 꺼내 들고 불을 붙이는 것도 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아무튼 정성껏 잘 정리해주세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잘 살아야 하는데 진짜 남일 같지 않아요. 건물 청소를 하는 이가 전하는 그녀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 착한 여인은 어쩌면 스스로에게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결국 자신을 죽인 사람이 되어 생을 마쳤다. 억울함과 비통함이 쌓이고 쌓여도 타인에게는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에겐 화살 하나 겨누지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향해 관역을 되돌려 쏘았을지도 모른다.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기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종량제 봉투는 착화단에서 벗겨낸 포장지와 병원에서 받았을 수십 장의 약봉투로 채워져 있었다. 앨범과 액자에서 빼냈을 수많은 사진의 모서리가 뾰족한 톱니가 되어 봉투를 뚫고 나갈 듯 날카롭게 찌른다. 그 모든 것이 죽기 전엔 스스로 정리한 것이리라. 그녀의 못다한 이야기, 한숨과 절망 가득한 사연이 작은 봉투에 고스란히 담긴 것만 같다. 어떤 날은 이 세상에 온갖 알 수 없는 사연이 바람에 실려와 잎이라곤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내 마음을 세차게 흔든다. 그런 날은 작은 봉투 하나 버리는 일조차 버겁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